2시간 순삭. 빠르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장르별로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책들 중에 빠르게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장르별로 한 권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 이렇게 각각 4분야의 책들이고요. 모두 다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책들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2시간 순삭, 인문 심리 분야.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첫 번째 인문 심리학 책 먼저 추천드릴게요. 짜잔!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라는 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심리학 책 중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다정한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온라인 서점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문 심리학 분야의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실험 심리학 같은 류의 책은 아니고요. 일종의 치유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 때문에 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감정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실제인지 아니면 허구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 플러스 나의 기분, 나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기억, 컴플렉스 등이 막 뒤섞인 채로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 가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의견이 그 회의에서는 유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속으로 감정이나 생각들을 막 굴리기 시작해요. 내 의견 무시당했네? 내 생각이 그렇게 별론가? 내가 이 회사에서 입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뭔가 이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발전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의견 냈는데 내 의견 무시하네? 저번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팀은 왜 이렇게 나한테 유난히 적대적인 것 같지? 저 사람들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눈앞의 상황만 딱 직시하면 단지 이번 회의에서 내 의견이 유효하지 않았을 뿐인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한 듯한 느낌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예는 물론 굉장히 단순화된 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런 식의 경험을 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내 생각이나 내 과거의 기억, 컴플렉스에 휘둘리지 않고 현상 자체만을 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으면서 이게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런 다정한 말투나 현실적인 조언들을 귀로 들으면 뭔가 아주 양질의 심리치료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타블로 씨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은 내 마음에 달라붙은 관역을 줄여나가게끔 도와주는 책이고요. 삶의 수많은 화살 세례들이 유독 나를 겨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테마에 딱 맞게 아주 쉽고 빠르고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마음의 관역을 좀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2시간 순삭. 소설 분야, 레몬.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2시간 순삭책, 장르는 소설이고요. 짜잔!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입니다. 이 책은 일단 장편소설이고요.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정도로 장편소설치고는 좀 짧아요.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내용이어서 줄거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축구의 열기에 휩싸여 있던 2002년에 주인공인 다원은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언니 혜원을 잃게 됩니다. 다원은 그 후 계속해서 언니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고요. 또 추적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살인자를 추적한다라는 면에서 일부분은 장르소설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르소설처럼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드러나거나 확실한 엔딩이 있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기존의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들처럼 굉장히 묵직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혜연의 살인사건 이후에 삶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소설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관련된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버리는지,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이고 또 그 변화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원래 당신은 알지 못한 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효석 문학상 수상집에 실려있던 소설이에요. 저는 그 수상작품집을 통해서 먼저 이 소설을 접했는데 이게 제목이 바뀌어서 나와서 모르고 이 책을 구매했다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흡입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묵직함으로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소설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으실 수 있고 또 긴 여운까지 느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공백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을 추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2시간 순삭책, 에세이, 월요일의 문장들. 네, 다음 장르는 에세이입니다. 짜잔! 조안나 작가님의 책이고요. 월요일의 문장들이라는 책이에요. 일단 저는 이 책의 표지랑 이 뒤에 있는 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 뒤편에 프롤로그 중 일부가 실려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글로 적어두면 절망도 예뻐 보인다. 1시간 반이 조금 넘는 출근길에도 책은 최고의 러닝메이트였다. 이 문장들이 없었다면 지금 누리는 이 조용한 행복의 반의 반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처럼 기분 좋은 아침 의식이 되길 바란다. 나의 절망은 곧 당신들의 절망과 만나 또 다른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네, 글로 적어두면 절망도 예뻐 보인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책은 조안나 작가가 1시간 반이 넘는 출근길 속에서 읽었던 책들에 대한 단상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단정하고 지적인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점점 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어요. 좋은 책도 추천받고 인생 얘기도 들으면서 뭔가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 분명히 이 한 권의 책인데 이 안에 워낙 다양한 책들의 내용이 실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또 이 작가님의 문체가 굉장히 단정하고 차분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덩달아서 차분하게 사색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쉽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그렇게 읽었고요. 다만 다 읽고 나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읽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마치 이 책의 작가님처럼 매일매일 출근길에 조금씩 위로를 얻으면서 한 장 한 장 음미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시간 순삭책, 자기계발.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네, 마지막 분야, 자기계발 분야의 책입니다. 짜잔, 제목이 좀 길죠?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법이나 메모법에 관련된 책들은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한 번씩 쓱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작가님이 쓰시는 방법이 저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다 읽어버렸던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좋은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독서 노하우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책 안에, 책 자체에 메모를 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독서 마인드맵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글쓰기에 가까운 서평 쓰기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뭔가 정보를 입력받아서 기억한다고 할 때 이 기억 방법에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더 능동적이고 더 참여적인 방법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보시면 이렇게 듣기, 읽기, 듣고 보기, 시연하기, 여기까지가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속하고요. 그리고 집단 토의, 연습, 가르치기, 여기까지가 능동적인 학습 방법에 속하는 거죠. 이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10% 정도가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책 읽고 나서 시간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읽는 행위 자체가 조금 수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억에 남는 독서, 더 영향력 있는 독서를 하려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기록하고 요약하고 독서 모임에 가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소개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서평을 쓰거나 에세이를 써보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독서를 조금 더 남는 행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능동적인 독서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기초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사례들이나 예시들 그리고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또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읽고 나면 이 안에서 뭔가 시도해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서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2시간 순삭책 자기계발 분야, 신정철 작가님의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짠! 여기까지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좀처럼 독서에 집중할 수 없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책장을 딱 덮는 순간에 내가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한 권의 책을 읽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성취감이 그 다음 독서로 넘어가는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